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능동수송과 내포, 외포, 그리고 문제풀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투현상을 배웠는데, 식물세포의 이제 삼투현상에 대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교재 21페이지에 탐구 짚고 넘어가기거든요. 네, 그거 하나 확인하고 능동수송 넘어갈게요. 이번 강의 수능 특강은 무조건 교재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교재. 자, 감자세포의 삼투현상입니다. 삼투예요. 보시면 감자의 질량 변화가 왜 증가했을까? 왜 감소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질량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요게 감자세포랑 똑같은 농도의 용액, 그걸 세 글자로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자세포는 0.3몰이라는 얘기예요. 0.3몰. 아시겠죠? 네. 그래서 0.3몰의 포도당 용액과 등장액이고요. 감자세포는요. 맞다. 그러나 이거는 그거보단 저장액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장액에 넣으면 감자세포보다 저농도니까 물이 들어와서 증가하죠. 맞다. 그러나 0.5하고 1은요. 어떻게 되죠? 네. 고장액이 되니까 물이 빠져나와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원형질 분리라는 게 일어나요. 됐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질량이 감소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자료들이 활용이 돼서 문제의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그런 상황보다는 이걸 한번 봤던 상황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생물투 시간 좀 모자라요. 처음부터 릴렉스하게 느슨하게 풀면 뒤에 가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서 고난도 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맞출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익숙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구 짚고 넘어가기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우리 능동수송과 내포, 외포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쉽습니다. 우리들의 교재 20페이지 이제 밑에 나오는 능동수송 있죠? 능동수송 쉬워요. 뭐냐면 그러니까 막에서 운반체 단백질 필요하고요. 여기가 저농도고요. 여기가 고농도인데요. 적고 여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농도에서 고농도에서 그런 농도 차이 필요 없이 기울기에 역행해서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너 나가! 뭘 써가지고요? ATP 소비에서. 자, 이게 능동수송의 정의예요. 에너지 소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것. 머릿속에 팍 박혔죠? 네. 자, 그리고 거기 얘가 나옵니다.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그 심화의 창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세뇨관에서 포도당의 재흡수, 포도당과 아미노산 재흡수, 그 다음에 해조류에서 요오드 흡수, 그 다음에 뿌리털에서의 무기염류 흡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온들이 많이 이런 능동수송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온들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에너지 써서 이동시키는 걸 뭐 이오닉 펌프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대학 가서. 자,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밑에 이제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 포화성 동그라미 치세요. 선택적 투과성, 포화성. 여기 능동수송. 지난 시간에 정리한 건데 여기가 지워졌으니까 ATP를 소비하면 물질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는 능동수송하고 내포, 외포 이렇게 있다. 그렇죠? 능동수송 뭐가 필요해요?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 운반체 단백질은 바로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킨다. 예를 들면 요오드 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또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은 내보내면서 동시에 칼륨은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됐죠? 그리고 포화되죠. 포화. 이동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녀석들은 이동 못하니까. 그죠? 예,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 다른 녀석은 이동 못합니다. 포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호흡저해제나 물질대사 억제제 밑줄 쫙. 호흡저해제, 물질대사 억제제.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게 세포호흡이에요. 그게 물질대사고요. 그럼 세포호흡을 통해서, 즉 물질대사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ATP가 만들어져요. ATP가 생성되는데 이 생성을 저해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런 물질을 투여하게 되면 능동수송이 억제가 됩니다. 일어나지 않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걸 이제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자, 나트륨 칼륨 펌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신, 선생님 이런 그림까지 완전히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런 그림 완전히 외워서 수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포인트를 제가 잡아서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먼저 운반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그런 운반체 단백질인데요.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죠. 자, 그럼 나트륨은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나트륨은 밖으로. 그리고 칼륨은 안으로.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나트륨은 밖으로 나가고 있죠. 나트륨이에요. 이거 나트륨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칼륨은요. 들어오고 있네요. 예. 됐어요? 칼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요. 나트륨은 나갑니다. 나가고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칼륨은 들어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운반체 단백질이 ATP가 ADP 되면서 튀어나오는 인산이 있어요. 인산이 화합하면 이걸 인산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과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트륨이 딱 끼어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TP가 쓰인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을 할 때 뭐가 있어야죠? ATP가 없으면 ADP로부터 인산이 안 나오니까 ADP가 되면서 인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인 그런 모양들이 바뀌질 않아서 나트륨이나 칼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ATP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ATP가 쓰인 장소 있죠? 여기 안쪽이에요. 세포 안쪽.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들어져서 여기서 쓰입니다. 세포 안쪽에서. 그럼 쓰인 쪽으로는 칼륨이 이동돼 들어오게 되고요. 반대쪽으로는 나트륨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나트륨 이온 3개가 나가고 2개가 칼륨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3개의 나트륨 내보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이제 3개가 결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나트륨이 3개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은 이제 결합할 때 2군데가 결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몰라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쉬마의 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준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이 그림에서 요런 것들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아셔야 돼요. ATP 쓰이고 이거 운반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거 능동수송이고 쓰이는 쪽으로 칼륨 들어와요. ATP가 쓰이는 쪽으로, 즉 안쪽으로 칼륨 들어오고 바깥쪽으로는 나트륨, 그 반대쪽으로 나트륨.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은 항상 반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 다 무슨 인산기가요, 인산화가 돼가지고요, 뭐 어쩌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네. 제가 얘기한 부분들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라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다음 탐구 짚고 넘어가게 나와 있습니다. 자, 탐구 짚고 넘어가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둬야 되는 그런 자료예요. 보시면요. 혈장과 적혈구예요. 즉,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적혈구 바깥쪽이 뭐예요? 혈장이죠. 그죠? 혈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륨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 많아요. 여기에 칼륨이 많아요.
바깥쪽보다 안쪽이 훨씬 많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적혈구가 혈장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칼륨은 당연히 나가려고 할 거예요. 나가자! 그래서 확산돼서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혈구 안쪽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많은 이유가. 당연히 에너지를 써서 잡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능동수송을 하기 때문에 안팎의 농도차가 생긴 거예요. Understand? 예. 그럼 나트륨은 어떨까요? 나트륨은 혈장에 많아요. 즉 바깥쪽에 나트륨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럼 나트륨은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도차가 이렇게 나요. 적극적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 밖으로 꺼져!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얘나 얘도 염화이온이라든가 칼슘이온도 안팎에 농도차가 난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염화이온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구나. 혈장 쪽으로. 칼슘도 조금 내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온들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 저농도에서 고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능동수송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 상태에다가 ATP 억제제, 대사저해제, 호흡저해제를 첨가해버리면 즉 적혈구가 세포가 죽었다. 호흡 안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팎의 농도가 같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유형 짚고 넘어가기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교재가 뭐 자료라든가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차근차근 하면서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니까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는 뭐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유형 짚고 넘어가서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쉽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기억입니다. B의 이동에는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B.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 확산이네. 이건 무슨 확산이에요? 운반체 단백질 필요하니까 촉진 확산이죠. 촉진 확산. 됐죠? 이건 눈치채야죠. 바로 눈치채야 됩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장난기, 색깔, 이쁘네요, 제가. 자, 그래서요, 예, 페포와 모셀관 사이의 가스 교환은 색깔. 페포와 모셀, 이거는요, 확산이라고 그랬죠. 기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에 요겁니다. 단순 확산. O2나 CO2나 가자!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식입니다. 가방식. 맞고요. 지금 다방식에는 운반 단백질과 ATP가 필요하다. 다방식은 운반 단백질하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니까 능동수송에다가 ATP. 쉽죠? 정말 너무 쉽죠? 정말 쉽습니다. 이게 수능 문제 맞아요. 수능 문제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 개념을 문제에다 이렇게 싣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고난도 문제는 아닌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아시고요. 지금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풀었으니까 개념 학습에 좀 더 치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포막의 변형에 의한 물질 이동이 남았어요. 자, 우리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포막을 통해서 안팎으로 물질 출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핵이 있고요. 소포체가 있고요. 골지체가 있고요. 분비소포가 있고요. 분비소포가 결합을 해서요.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에서 만들어 조면소포체에서 이제 쫙 단백질 만들어서 가자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쭉 가서 이제 골지체에 붙었다가 골지체에서 이제 저장
변형, 그러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단백질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밖으로 나가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외부로 포장해서 나가는 걸 외포, in English로 exocytosis 이렇게 얘기합니다. exocytosis. 네. 이때 요 소포체막하고 이것도 단일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튀어나온 요 소포체 소낭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단일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붙어요. 골지체막 이것도 단일막 됐죠? 그 다음 골지체에서 뚝 떨어져 나온 이 분비소포막 이것도 단일막 분비소포막 그러니까 요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가서 분비소포막 여기 원래 없던데 막이 또 하나 끼어 들어간 거죠. 요 막이 이렇게 끼어 들어갔으니까 외포가 진행되면 일시적으로 세포막의 표면적이 좀 증가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세균이에요. 세균을 포장 안으로 포장해서 들어가면 이만큼이 또 이렇게 포장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포가 진행되면 또 세포막의 표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외포는 당연히 각종 호르몬 분비하죠. 효소 분비하죠. 뭐 이런 것들 분비합니다. 그 다음에 노폐물들, 세포가 만든 노폐물들도 바깥쪽으로 분비하죠. 그죠? 네. 식균작용한 시체들도 버리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내포는요. 안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들어오는 거냐. 내포는 음식을 먹는 것 같죠. 마치 이 세포가 음식을 먹는 것 같기 때문에 음세포 작용하고 식세포 작용이 있어요. 음세포는 음료입니다. 음료, 액체 상태를 포장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식은요. 고형물질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음식 먹어야 되는 거죠. 예, 음식. 물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알겠죠? 그래서 식세포는 식균작용 같은 거 고형물질을 안으로 포장해서 들어갈 때 식세포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요거를 식포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식포 아시죠? 식포. 자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포, 외포 이런 내포, 외포 이런 과정은 ATP가 소모됩니다. 반드시 ATP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음세포, 식세포 ATP가 소모됩니다. 음세포, 식세포, ATP가 소모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외포작용에서, 예를 보시면, 우리 세포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세포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자, 뉴런이라고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의 축색돌기 말단에 이렇게 시냅스 소포가 있어요. 시냅스 소포. 뭐 여기에 이제 골지체라든가 골지체 있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ATP 막 줘요. 만들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요. 왜? 외포 작용할 때 ATP가 필요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축색돌기 말단에 많아요. 알겠죠? 골지체나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이렇게 골지체로부터 나온 분비소포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시냅스로 뿌려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소포 이게 분비소포 외포작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벽의 상피세포에서 지방이 암주관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장에 융털이 있어요. 그죠? 융털이 있고 여기 암주관이 이렇게 있어요. 암주관. 그죠? 근데 여기 상피세포 있죠? 상피세포로 들어갈 때는요. 이 상피세포로 들어갈 때는 지방이 아니라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으로 들어가요. 이게 상피세포라고 칠게요. 요게 상피세포예요. 그러면 흡수될 때는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이에요. 얘네들이 어디 모이냐면 여기 모였어요. 활면소포체 모여서 지방으로 재합성돼요. 그러면 지방으로 재합성돼서 골지체에서 간 다음에 요렇게 분비소포를 통해서 밖으로 지방이 나가는 겁니다. 지방이 나가면 지방 형태로 암주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 요게 생물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물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으니까요. 소장벽의 상피세포에서 즉 이거 상피세포라고 하면은 지방이 이렇게 포장돼서 외포작용으로
나간 다음에 이 상피세포에서 나간 다음에 암주관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있는 내용 다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수능 2점 테스트,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우리들의 교재 23페이지입니다. 자, 23페이지. 요건 인지질 이중층을 의미하고요. 일단 B는 단백질이죠. 안팎에 있으니 관통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억. 수용성 물질은 주로 A를 통해 이동한다. 이거 지용성 분자들이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인지질은 기름기 성분이 좀 더 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용성들이 이렇게 단순 확산될 수 있는 게 바로 A, 인지질 이중층이고요. B는 수용성 분자나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수용성은 B를 통해서 이동해요. 니은 B는 세포막에서 움직입니다. 유동성. 예, 유동성. 알겠죠? 인지질 유동성. 니은 맞고 디귿. 세포막은 이중막 구조. 아니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게 왜 이중막이에요?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을 하나의 막으로 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 2번 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소금물과 증류수를 같은 높이로 넣은 후. 소금물하고 증류수가 어디예요? 왜 대답 안 해요? 예? 모르죠. 문제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소금물이고 둘 중에 하나는 증류수인데요. 반투과성막인데 물이 이쪽이 많아졌네요. 삼투현상에 의해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물이 많았고 여기가 물이 적은 고농도고 여기 물이 많은 저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서 물 밀어 올렸어요. 수면 높아지고 수면 낮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 A는 고농도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소금물하고 증류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소금물, 여기가 증류수. 네. 기억났고. 삼투압은 A가 C보다 높다? 삼투압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농도라고 써주세요. 농도. 자, 농도는 A하고 C. A, C 중에 누가 더? 야, 이 녀석과 이 녀석 비교하면 물이 들어왔죠. 여기서 물이 이동해서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물이 많아졌으니까 농도가 낮아졌겠네요. 그래서 A가 더 농도가 높습니다. 됐죠? 네, A가 C보다 높다. 맞고요. 디귿. 나에서 반투과성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된다고 치면요. 수면의 높이가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물이 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반투과성막 또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 분자들이 여기 막 있어요. 서 있어요. 예. 너 넘어올래? 안 넘어와? 서로 안 넘어와? 아니야. 가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도 넘어오고. 예. 아시겠죠? 물의 이동이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높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발 플리즈. 물질은요. 기체든 액체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양이 또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수면 높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따라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렸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 그림과 같이 U자관 속에 반투과성막을 장치하고 A에는 설탕 0.3몰, B에는 설탕 0.1몰의 수용액을 넣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A 쪽의 수면이 높아졌다. 당연하죠. 여기가 저농도하고 여기가 고농도니까 저에서 고로 물이 가자! 삼투압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물 무지하게 높아졌네요, 여기. 예. 자,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그죠?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A와 B 중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주면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겠는가? 이걸 내리 눌러야 돼요. 그럼 다시 물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 힘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만큼만 딱 주면
이 힘하고 같아지니까요. 이쪽에 이제 수면이 같아지게 돼요. 됐죠? 삼투압이 10이다. 그러면 10만큼만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11만큼 누르면요, 이 삼투압보다 더 큰 힘으로 누르면 이쪽이 수면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지게 돼요. 이런 걸 이제 일종의 역삼투다 그러는데. 자, 그럼 볼까요? 여기에 이쪽 삼투압과 이쪽 삼투압, 이쪽 삼투압과 이쪽 삼투압의 이제 차이 값만큼 미는 거겠죠. 그죠? 삼투압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P는 CRT, 네. 생물투에는 공식 거의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A 쪽에 삼투압 한번 구해볼까요? 네. 0.3. 자, 설탕물 농도 0.3. 곱빼기 0.082. 0.082. 곱빼기. 자, 온도가 지금 27도. 27도에서 여기서는 0.082는 이제 생략했어요. 자, 27도니까 절대 온도는 300. 27 플러스 273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 해주니까 300대네요. 300. 스파르타. 영화가 떠오르네요. 예. 자, 요 A쪽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쪽의 삼투압은 0.1 곱빼기 0.082 곱빼기 300. 똑같죠? 네. 그러면 그 차이값이니까요. 0.3 마이너스 0.1 해서 곱빼기 0.082 곱빼기 300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삼투압을 이렇게 구해서 이 값에서 그 차이값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겠죠? 또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돼요. 0.3과 0.1 그 농도 차이에 그대로 해주면 역시 같겠죠. 요거 차이값하고 같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나온 힘이 계산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예, 전 안 해요. 그래서 나온 힘이 4.8기압입니다. 4.8. 자, 그러면 4.8의 힘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지금 삼투압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큼 이쪽에 얼마의 힘을 눌러줘야 되냐면 4.8만큼의 힘으로 눌러주면 물이 이제 쭉 이동하는 거예요. 이 힘을 이기고 이 힘과 같은 평행이 되니까 쭉 이동하면서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소금물이라고 할게요. 소금물. 됐죠? 소금물. 0.3을 이걸 이거 원래 농도는 그게 아닌데요. 그냥 바닷물이라고 해줄게요. 바닷물. 됐죠? 설탕물을 소금물로 바꾸고 이쪽이 바닷물, 이쪽이 식수. 네, 좋습니다. 식수. 자, 역삼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우리 바다에서 이제 오랜 항해를 할 때 먹는 식수, 저농도의 식수죠. 식수 넣고 여기다 이제 바닷물을 펐어요. 바닷물을 이제 식수로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 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식수에서 바닷물 쪽으로 물이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그때 압력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4.8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4.8이에요. 그러면 4.8만큼 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4.8이고 이 힘도 4.8이면 수면의 높이 같아져요. 그러면 4.9, 즉 4.8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4.8 이상이 되면 4.9 또는 5.0 뭐 상관없습니다. 4.9, 5.0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 힘보다 이 힘이 더 강하니까 여기가 수면이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게 돼요. 즉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누가 이동하게 돼요?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물이 이동하게 돼서 이쪽 식수 쪽으로 물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선원들이 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먹는 물. 됐어요? 그러니까 바닷물 가지고 식수 만들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삼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으로 눌러주면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물만. 알겠죠? 네. 이런 원리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은 이제
어떤 동물의 부피가 같은 적혈구를 동일한 양의 0.1몰 땡그람이요. 그 다음에 0.3몰 땡그람이요. 0.6몰 땡그람이요. 됐죠? 이렇게 넣었을 때 각각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적혈구의 부피 변화인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개는 적혈구의 부피가 커졌어요. 그러면 적혈구의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저농도에서 이렇게 물이 돌았기 때문에 커진 거고요. 하나는 C 같은 경우는 적어졌네요. 그럼 고농도에 넣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부피가 줄어든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제일 많이 커진 거니까 부피가 제일 많이 커지면 더 농도가 낮아서 더 물이 많이 들어온 여기가 0.1이고요. 여기가 0.3이고요. 여기가 0.6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적혈구의 부피가 왜 커졌다고요? 저장액에 넣었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온 거예요. 됐죠? 기억 0.1몰 설탕 용액의 적혈구를 0.1몰은 A다라고 지금 방금 설명했어요. 그죠? 네. 기억 맞군요. 설탕 용액에 넣기 전 적혈구의 삼투압은 0.3몰 설탕 용액보다 자 보세요. 0.3몰에 넣었는데도 부피가 좀 증가했잖아요. 즉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농도고 설탕 용액은 저농도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설탕 용액이 넣기 전 적혈구의 삼투압은 적혈구를 물었으니까 적혈구의 삼투압을 물었으니까 적혈구의 농도는 밖에 설탕물보단 높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삼투압 즉 농도는 높았기 때문에 물이 돌아서 부풀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요 얘기 요거 B 그래프. 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설탕 용액에 넣기 전 적혈구의 농도는 높았다. 디귿 시간 t에서 적혈구 내부의 농도는 t에서 이제 충분히 부피 변화가 끝났습니다. 자, 부피 변화가 끝났어요. 그럼 원래 적혈구에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 녀석이에요.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오히려 빠져나간 게 이 녀석이에요. 그럼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이 녀석이 농도가 가장 진해요. 됐죠? 그 다음에 물이 덜 들어온 녀석,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 A는 제일 묽어요. 됐죠? 요게 농도의 순서면서 동시에 삼투압 순서입니다. 왜? 농도와 삼투압 같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따라서 적혈구 내부의 농도는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C가 농도가 제일 진하다. 삼투압도 제일 크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A, B, C로 나오든 C, B로 나오든 똑같지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5번은 표는 적혈구와 식물세포를 각각 아까 나왔던 아까니까 지난 강의죠. 지난 강의 설명했던 그 그림이네요. 1번 식물세포는 등장액에서 액포가 가장 커진다. 액포 땡그라미. 액포는요 액체를 포장하고 있는 녀석이고 물이 주성분이죠. 그죠? 지금 저장액 저농도에 담갔더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좀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물이 많아지니까 삼투 조절 좀 해주려고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액포가 빵빵해졌네요. 됐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고장액 고농도에 넣었더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물이 빠져나오니까 여기 액포에 있던 물도 이렇게 세포 내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액포가 쭈그러들었어요. 아시겠죠? 액포가 너무 짧아졌네. 됐죠? 단 요거는요 핵입니다. 핵의 부피 변화는 없어요. 핵의 부피 변화는 없는데 전체 세포질에 대한 핵의 부피는 그러니까 비율입니다. 이 녀석이 가장 작은 거예요. 전체 세포질이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핵의 부피하고 세포질이 이만큼인데 핵의 부피하고 됐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절대적인 핵의 부피는 그대로인데 식물세포의 부피에 따라서 상대적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팽윤이 되면 줄어들고 상대적인 전체에 대한 비율은 핵의 부피는 즉 그때는 액포는 커진 상태예요. 알겠죠? 액포가 가장 커진 상태, 즉 팽윤 상태에서 액포가 가장 커졌는데 그때는
전체 세포에 대한 핵의 부피가 가장 작은 겁니다. 세포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알겠죠? 바뜨그러나 여기 보세요. 액포크가 가장 작을 때는 전체 세포질에 대한 핵의 부피비는 증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전체 세포에 대한 핵의 부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식물세포는 등장액에서 액포가 가장 커진다. 아니죠? 여기죠. 저장액에서 액포가 가장 컸습니다. 2번. 식물세포는 저장액에서 원형질, 아니에요! 고장액입니다. 이거 원형질 분리 일어난 거예요. 식물세포를 고장액에 넣어두면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식물세포를 고장액에 넣어뒀어요. 고장액에 넣어두니까 세포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요. 저장액에 넣어야지 세포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4번. 적혈구는 등장액에서 세포 내부와 외부의 삼투압이 같다. 농도로 바꾸시면 된다고 그랬죠? 농도가 같습니다. 등장액이니까. 이거죠? 등장액이니까 농도가 같습니다. 5번.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팽합이 증가해요. 세포가 터진다? 아니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터집니다만은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안 터져요. 네. 그래서 4번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답.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가부터 다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에 따른 여러 종류의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바로바로 찾겠습니다. 요거는 단순 확산. 이것은 고농도 저농도 확산이니까 촉진 확산, 운반체 단백질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ATP 소모하니까 운반체 단백질이 있고 저농도에서 고농도, 능동수송입니다. 기억, 가보다 나에는 더 많은 에너지, 가나나나 에너지 소모 필요 없어요. 들렸어요? 니은 주용성 물질, 그렇죠. 인지질층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가방식이 돼야죠. 여기는 수용성이죠. 역시 틀렸어요. 다방식에는 운반 단백질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방식에는 운반 단백질하고 맞네요.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이것도 손쉬운 문제네요. 예, 이런 문제들은 그냥 팍팍 나가야 됩니다. 이거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가는 거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니까 이거 촉진 확산이에요. 운반 단백질 있어요. 요거 적은 데서 많은 대로 적은 데서 많은 데. 이거 나트륨 칼륨 펌프네요. 예, 이거 능동 수송입니다. 자, 기억. 가와나의 물질 운반에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아닙니다. 여기는 확산입니다. 촉진 확산. 에너지 소모 없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 가의 물질 이동에는 운반 단백질이 관여한다. 그렇죠. 가나 나나 둘 다 관여하고 있어요. 됐죠? 니은 맞고. 단 이 종류는 달라요. 이 녀석 종류는 다른 겁니다. 네. 디귿. 물질에서 억제제를 처리하면 이 녀석이 영향받습니다. 이 녀석이 영향받으니까 세포막 안팎의 나트륨 농도나 칼륨 농도 비슷해지죠. 확산만 일어나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농도차가 바깥쪽에 많고 나트륨, 안쪽에 적은 이유는 능동수송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려면 ATP가 필요합니다. ATP. 근데 이걸 억제제를 처리하면 이렇게 농도차가 일어날 수 없지요. 네,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점짜리 이제 마지막 8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수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포장해라! 포장해 들어와라! 내포네요. 내포. 잉글리시로 엔도시토시스. 자, 이거는 나가자! 포장해서 나가네요. 잉글리시로 엑소시토시스. 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 당연한 얘기죠. 가는 내포. 나는 외포. 니은 가 과정 결과 세포막의 면적이 그렇죠. 요만큼이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있던 막이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니은 맞고요. 디귿. 가와 나 과정에는 모두 에너지 그렇죠. 내포, 외포, ATP 소모. 릴. 소화샘에서 소화액의 분비작용. 분비 동그라미 치세요. 밖으로 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가 이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리나 나죠. 나. 그 다음에
식균 작용은 균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안으로 빨아들이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그죠? 가하고 나가 바뀌었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3점짜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프로필렌 글리세린 요스 글리세린 디아트 프로필렌 글리세린 딜텔 유리아 에타 상당히 대출 유리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X축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여러분들 세포막이 인지질이 주성분이다라고 했으니까 인지질에 잘 녹으면 잘 통과됩니다. 맞아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막 투과성이 커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물은 상관없지만은요. 알겠죠? 대부분의 물질은 이런 투과성, 즉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막 투과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 볼까요? 글리세롤은 에탄올보다 막 투과 속도가 빠르다. 글리세롤은 여기. 에탄올은 여기. 그죠? 글리세롤이 지질에 이만큼 녹으니까 이만큼 통과해요. 근데 에탄올은 이만큼 녹으니까 이만큼 빠르게 통과해요. 막 투과성이 이렇게 높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에탄올이 좀 더 막 투과 속도가 빠른 겁니다. 니은 막의 종류에 따라 단백질과 인지질의 성분비가 다르다? 요거 보세요, 요거. 신경세포 뉴런이 있어요, 뉴런. 뉴런에 이렇게 수초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거든요. 이 수초가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온들이 이동하면 안 돼요. 이온이 이동하면 안 되니까 기름 끼인 인지질층으로 둘둘둘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지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온들 이동 못하게 하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 게 수초예요. 이건 생물원 참고, 즉 유수신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막은 단백질. 소포체막에 단백질이 많아요. 왜요? 단백질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미토콘드리아 내막. 여기는 단백질이 또 왜 이렇게 많나?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에요. 전자전달 효소가 많아요. 전자전달 효소. 알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요 단백질이 전자전달 효소. 시토크롬 계열의 전자전달 효소들이 많아요. 요거는 뒤에 가면은 어디 나오느냐면 유기호흡. 유기호흡 단원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내막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전달계라는 게 일어나는데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소포체막에서는요. 소포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빨리빨리 들어가서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운반체 단백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막의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단백질과 인지질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막의 종류에 따라서, 즉 기능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됐죠? 디귿, 막투과성은 지질에 대한 용해도에 대체로 비례합니다. 대체로. 알겠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비례하는 거지 반비례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2번 가겠습니다. 양파의 표피세포를 10% 설탕, 여기다 10% 넣었더니요. 이게 고농도인가 봐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이동해서 3투로 빠져나가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됐죠? 원형질 분리. 따라서 기억. 가에서 10% 설탕 용액은 양파 표피세포보다 10%는 고장액이다. 그렇죠. 고농도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와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니은 가는 나의 B에서 볼 수 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정상적인 원래 부피. 근데요, A 지점은요,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C 지점에서는 팽윤, 그러니까 부풀었죠.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증가한 상태예요. 식물 세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는 나의 B는요, B는 한계 원형질 분리점이라고 그래서 원래 부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면 가능한데요. 그죠? 어쨌든 B보다 부피가 적은 이 구간에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의 기억에는 설탕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 가의 기억에는
지금 이게 세포벽이죠. 세포벽은 전부 통과시켜. 전투가성. 그래서 설탕도 들어가고 물도 왔다 갔다 합니다. 설탕도 왔다 갔다, 물도 왔다 갔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탕 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을 나의 B에서 C로 갈수록 세포의 흡수력은 점점 증가한다. 자, 나의 B에서 C로 가고 있어요. C로 갈 때 흡수력은 어떻게 되느냐? 삼투압에서 팽합 뺀 거, 이 삼투압에서 팽합 뺀 게 흡수력이니까 흡수력 그래프를 그린다면 대체로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이값이 흡수력이잖아요. 이 사이값. 그죠? 삼투압에서 팽합 뺀 이 사이값이 흡수력이잖아요. 흡수력. 그러니까 B에서는 흡수력이 이만큼이면 C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삼투압에서 팽합 뺀 값. 그래서 감소하는 거죠. 세포 흡수력은 점점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3번. 자, 3번은 원생동물인 집신벌레, 원생동물, 선모류죠, 선모류. 그래서 이게 대핵 있고, 인 있고, 소핵 있고, 그 다음에 수축포가 있어요. 수축포. 이 수축포로 이제 물을 퍼내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내는 거죠. 그리고 선모류니까 운동기관, 이 선모가 있어요. 그죠? 요 집신벌레는 이제 아시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시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개명을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렇게. 자, 이런 집신벌레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수축포를 이용해서 체내로 유입된 물을 물 밖으로, 밖으로 내보내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물의 양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0.5가 등장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5% 소금물이 이제 등장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때 요 정도의 수축의 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축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축의 수가 더 많아졌다. 물을 더 많이 퍼낸다는 얘기죠. 물을 찍찍 더 많이 퍼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농도, 자기보다 저농도일 때 물이 들어오겠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니까 저농도일수록 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 물이 졸졸 흘러가지고 수축포 밑으로 모여서 찍찍 내보내는 거야. 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의 수가 커진 겁니다.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X와 같은 경우는 저장액에 넣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0.5가 등장액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됐죠? 그러나 Y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축의 수가 줄었어요. 수축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자신보다 농도가 높은 경우죠. 자신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되니까 굳이 수축을 해서 물을 내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축의 수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는데, 기억! X는 집신벌레의 세포의 농도보다 저장액에 넣었으니까 더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에서 고로. 그러니까 수축의 수 많이 해서 물을 찍찍 내보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니은 X보다 Y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다.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거 찍찍 할 때 힘들어요. 에너지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수축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X가 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디귿 Y에서 물의 이동은 집신벌레 내부로 들어오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양이 많다. Y에서는요, 고장액이라고 그랬죠. 고장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장액에서 이렇게 빨려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됐죠? 고장액이 넣기 때문에 나가는 양이 많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물질 X와 Y를 세포 배양액에 첨가하고, 자, 물질 X와 Y를 세포 배양액에 첨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세포예요. 이거 세포. 이것도 세포예요. 세포. 그랬더니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는 소흡제를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물질 X의 농도가 밖에서는 줄어들고 안에서는 증가하고 있어요. 비슷해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물질 X는 줄어들고 안에 있는 물질 X가 증가해서 비슷해졌다는 얘기는 안팎의 농도가 비슷해졌다는 확산이고요. 확산이고 이거는요. 밖에 있던 녀석이 쭉 감소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녀석이 감소하고 있고요. 안에 있는 녀석은 쭉 증가해가지고 농도 차이가 나요. 안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능동 수송이 일어난 거예요. 됐죠? 안쪽에 훨씬 더 많다. 나중에 많아졌잖아요. 바깥쪽보다 농도 차이가 났잖아요. Y는 능동 수송으로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 물질 X는 확산에 이동한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물질 Y가 세포 밖으로 이동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나에서 물질 Y가 Y 안으로 이동될 때입니다. 이거 알겠죠? 안으로 이동될 때 능동 수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보세요. 호흡저 해제를 처리했더니 비슷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던 녀석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안에 있던 세포 안쪽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열로 많아졌거든요.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됐잖아요. 능동수송으로 여기가 고농도 저농도 됐는데 세포 저해제 처리했더니 밖으로 확산돼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확산돼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줄어들고 밖에 있는 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확산. 세포 저해제 처리했으니까 능동수송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올 때 ATP가 소비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확산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 디귿 호흡 저해제는 물질 X의 이동은 아니죠. 얘는 상관없어요. 호흡 저해제 처리했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녀석의 물질 Y의 이동이 억제되는 겁니다. 능동수송이 억제되는 겁니다. 능동수송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자, 5번을 보시면 C1, C2, C3가 있어요. C1, C2, C3의 C1은 무엇인가 찾으면 돼요. 다양한 농도의 설탕 용액인데요. 질량 변화가 없을 때 등장액이죠. 그죠? 근데요, 질량값이 증가했대요. 플러스로 증가했대요. 그럼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저장액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식물세포는 C3를 넣었을 때 이 식물세포는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질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은 고장액이 되는 거죠. 고장액에다 넣은 거예요. 됐죠? 따라서 기억, C1에서는 식물세포 내로 물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인 식물세포 쪽으로 돌았으니까 이만큼 물이 들어와서 무거워진 거고요. 질량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이은 C2에서 식물세포의 팽합은 0이다. 자,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삼투압 그래프, 팽합 그래프. 이거 수능 개념에서 꼭 익숙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X축이 바로 식물세포의 부피고 식물세포 부피가 커지면 삼투압은 감소하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뜨거나 1.0부터는 팽합은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죠. 여기가 바로 요 지점이니까 등장액 넣었을 때니까 팽합은 제로죠. 제로. 이은 맞습니다. C3에서 식물세포는 원형질이 분리된 상태다. C3에서는요 고장액이에요. 고장액 여기다 넣었을 때 고장액. C3는 여기. 그다음 C1은 저장액이 있는 거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됐죠? 네. 그래서 고장액이 넣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와서 세포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떨어져 나간 원형질 분리 상태 맞습니다. 고장액 넣었을 때. 됐죠? 네. 그림 안 그렸는데 여기다 그림을 딱 여러분들이 그려서 생각하면 돼요. 이 자료에다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5번 답. 자, 이제 라스트 문제 됩니다. 자, 1번은 단순 확산. 2번은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 그래서 촉진 확산 그래프 맞죠? 우리 개념에서 배웠고 이건 단순 확산 맞죠? 네. 그래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기억 보기 볼까요? 1에서 물질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여 확산한다. 이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죠? 단순 확산이라고 그러죠? 단순 확산. 그죠? 네. 그래서 1에서 물질 A는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여 확산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초기 이동 속도 확산된다. 이런 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1에서 물질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확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1과 2에서
물질 A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확산,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에너지 소모되지 않습니다. 맞고. 디귿. 2에서 물질 A의 농도가 X일 때 ATP를 첨가하면 물질 A의 초기 이동 속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거 지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촉진 확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촉진 확산이에요. 고농도에 저농도로 가는 촉진 확산. 근데 여기 ATP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ATP 없이 알아서 고농도에 저농도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이든 2든 X의 농도일 때 ATP를 첨가하더라도 이동 속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1이든 2든 둘 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ATP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됐죠? 예,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3점짜리 문제 풀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수고했어요. 바이바이!